내가 사지 멀쩡하고 내가 힘든 것이 없는데 혼자 가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구토하고 막 쓰러져 있고 막 정신 못 차리고 방황하거든요. 제가 벌써 이제 암환우가 된 지 6년 차에 접어들고 제 예상과는 다르게 지금 3번째 새로운 항암을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요. 암에 걸려서 너무 당황스럽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했던 항암들, 그리고 좀 제가 했던 도움이 됐던 방법들을 여러분들한테 좀 공유해 드리려고 해요. 제가 처음에 항암을 했을 때는 이제 도세탁셀이라는 항암을 했었고, 그때는 예방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사실 4번 만에 끝날 거라고 생각해서 내변을 어떻게 견뎌내는가에 그냥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항암은 그냥 저한테 두려운 존재? 하기 싫은 거? 하면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거였는데, 막상 4번을 했을 때는 그렇게 큰 일은 벌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이후로 이제 폐에 전이가 되어서 표적 치료제를 하게 되었고, 그때도 호중구 수치가 너무 떨어지니까 내 면역이 이렇게 너덜너덜해진 상태로 내가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 때문에 그것도 두려움이 많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3번째 임상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현대의학이 많이 발전이 되어서 부작용은 줄어들고 어떠한 암의 성질을 잘 표적해서 치료하는 것들이 점점 확대되고 있구나라는 것은 제가 느끼고 있고요. 저도 지금 하는 임상을 거의 20개월이 넘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제가 그래도 잘 견뎌냈구나, 이렇게 저한테 응원을 해주는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저를 자주 보시는 분들도 이제 완치된 거 아니야? 이제 너무 멀쩡한데 이제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제 표현이 좀 극단적일 수는 있지만 나는 낭떠러지에 서 있습니다. 밀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힘들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저한테 하나도 득이 되지 않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약간 저혈당 그런 느낌이 오고 머리가 약간 윙윙하고, 사실 지금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잘 집중이 저한테는 안 돼요. 아무래도 지난주에 항암을 했기 때문에 아직은 부작용이 있는 시간이에요. 각 항암제마다 반감기가 다르기 때문에 나는 한 3, 4일 이후면 괜찮던데 하는 분들도 있고, 난 일주일부터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한 3일부터 한 10일까지가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다 그런 항암을 하면서의 후유증으로 인한 고충들이 분명히 다 갖고 계실 텐데, 내가 오늘 겪은 부작용은 다음에 또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이제 대비를 해서 부작용을 조금 줄여 나가는 그런 방법들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부터 너무 항암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너무 많은 걱정을 하지 마시고 항암을 한 다음에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 때 그거에 맞춰서 대응하는 방법으로 한다면, 대부분의 분들은 항암 스케줄이 4번, 8번, 12번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스케줄이 끝나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지나갈 거예요. 하지만 4기 환우 분들은 끝이 없잖아요. 그래서 견뎌내는 싸움인 것 같아요. 저는 3주마다 어차피 하는 항암을 어떻게 하면 잘 보낼까, 어떻게 하면 내가 부작용을 최소한으로 할 수 있을까에 더 집중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식사를 했을 때 내가 좀 덜 힘들고, 어떻게 하루를 보냈을 때 좀 덜 내가 힘들고, 이런 것들이 이제는 다 알고 있으니까 너무 하루를 타이트하게 보내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면서 좋은 거 먹으면서 좋은 생각하려고 노력합니다. 항암을 하는 날이 가장 컨디션이 좋은 날이기 때문에 항암하는 날, 전날 무엇을 한다기보다는 항암하기 전에 저는 한 일주일 정도 몸을 만드는 데 많이 집중을 해요. 그러니까 몸 만든다는 것이 막 운동을 하고 그런다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잘 자고 잘 먹고
잘 배출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톡이 또 잘 돼야 다음 항암제를 제 몸에 넣을 수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잘 먹고 잘 자고 잘 배출하는 것에 일주일 동안 최대한 집중을 하기 때문에 컨디션 조절이 저한테는 가장 큰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암하는 날이 컨디션이 가장 좋아요. 그래서 그날 무엇을 먹을까? 제일 맛있는 거, 제가 좋아하는 거, 조금 맛있는 거 먹어서 그날 좀 기분 좋으려고 노력을 하고요. 항암하는 날이 항암제가 제일 몸에서 많이 빠져나간 날이니까, 항암제가 1도 거의 안 남아있는 날이니까 항암하는 날이 컨디션이 가장 좋아요. 그리고 항암하기 전날이 그 다음으로 좋아요. 그래서 약속을 잡을 때, 뭐 새로운 분들을 만나야 된다거나 뭔가 좀 집중해야 되는 일을 할 때는 항암하기 전날 좀 약속을 잡아서 맛있는 거를 먹으려고 좀 노력을 하죠. 그리고 항암하기 전날 뭐 특별히 뭘 하는 거는 없고요. 항암하기 전날은 한 일주일 정도는 비타민제도 좀 꼬박꼬박 잘 챙겨 먹고, 목욕도 일주일 동안 열심히 하고 이제 항암을 하러 갑니다. 대학병원이나 그런 종합병원에 가보면 알겠지만 사실 항암하는 날은 그날 하루를 그냥 병원에 바치는 날이에요. 그래서 다른 계획을 병원에 가는 날은 잡지는 않고요. 체열하기 전에 4시간 금식이기 때문에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무것도 먹지 않고 병원으로 가서 바로 체열하고 몸무게 재고 혈압 재고 혈액 종양내과 접수해놓고 이제 기다림의 시간이죠. 보통 피검사 나오는데 한 2시간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2시간 전에 와서 체열을 하라고 하는데 다행스럽게도 집이 가까워서 한 1시간 반 전에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체열을 하고 커피를 한 잔 마시거나 아니면 산책을 하면서 한 1시간 반 정도 기다리면 이제 혈액종양내과 교수님 만나서 그동안 제가 있었던 부작용들, 그다음에 궁금한 점, 그다음에 뭐 CT, MRI를 찍었다면 결과 이런 것들을 듣고 다음 항암에 대한 계획을 또 잡습니다. 그 이후에 항암 투약을 이제 접수를 한 이후에 또 항암 약을 조제하는 데까지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소요가 돼요. 그래서 그 시간이 가장 컨디션이 좋기 때문에 무엇을 맛있는 걸 먹을까 남편과 맨날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특히 초반에 한 6개월 정도는 진짜 너무 먹기가 힘들었지만 그날만은 뭘 먹을 수 있어서 제가 유일하게 땡겼던 음식이 짜장면이라고 예전 영상에서 얘기했는데, 그 짜장면 집에 가서 매번 한 그릇도 다 못 먹지만 반 그릇을 너무 맛있게 먹으면서 행복해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제가 부작용을 잘 관리해서 일주일 정도 평안하게 보내고 있어서 일주일 정도 맛있는 거 먹고 있어가지고 그날 뭔가 먹어야 돼 이런 것들은 지금은 없지만 예전에는 그게 정말 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작용 방지제 약을 먹고 항암을 하는데요. 저는 이제 임상이기 때문에 그 전에 뭔가 조건값이 있어요. 체열을 한다거나 심전도를 한다거나 혈압을 잰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조건값이 있어서 임상 간호사님이 얘기해 주신 거를 실행을 하고 이제 항암을 합니다. 항암제는 여러분들마다 다 달라서 맞는 시간이 어떤 분들은 뭐 2시간, 어떤 분들은 6시간, 그래서 또 6시간 이렇게 맞는 분들은 1박 2일로 맞기도 하고 또 홀터를 달아서 뭐 눌러서 계속 내 몸에 넣는 그런 항암제들도 있잖아요. 다 각기 항암제마다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항암제 맞는데 얼마나 걸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는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투약을 하고요. 그러고 나면은 항암제 때문이 아니라 항암 방지제 때문에 몸이 나른하고 몽롱해져요. 그래서 보통은 그날은 잠을 자는데 스테로이드제를 먹거나 스테로이드제를 맞기 때문에 약간 각성 효과, 얼굴이 빨개지고 이런 좀 약간 발열이 나고 이런 것 때문에 한 2, 3일은 잠을 잘 못 자는 그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항암하기 전에 조금 산책을 조금 많이 해서 한 5,000보에서 6,000보 정도 좀 걷고, 그리고 멜라토닌 먹고 비타민 D 이런 것들을 먹으면서 좀 잠을 좀 잘 오게 만드는 것도 하나의 좀 저 나름대로 꿀팁을 가지고 있어요. 멜라토닌을 에브리데이 먹지는 않고요. 잠이 안 올 것 같다? 이럴 때는 멜라토닌을 조금 복용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항암을 하고 나면 스테로이드제를 처방해 주시는데 저도 처음에는 8알씩 3일로 꼬박 먹었어요. 근데 저는 그걸 먹으면 안면 홍조가 좀 많이 심해지고 그래서 얼굴에 열이 나고
또 잠이 너무 안 와서 제가 임상 간호사님께 이거 혹시 제가 부작용이 적으면 먹지 않아도 되냐고 여쭤봤더니 부작용이 적으면 먹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지금은 그냥 혹시나 부작용이 올라올 때만 먹으려고 그냥 보관 중이고요. 그런데 이제 스테로이드제는 먹었다 안 먹었다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먹는다면 3일을 연장 드셔야 되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이제 중단하지는 마시고 교수님께 여쭤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나면 저는 반감기가 한 72시간 정도 되는 항암제라서 보통은 바로 이렇게 부작용이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한 3일째부터 좀 힘들어져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항암제의 부작용이라고 하면 구토하고 막 쓰러져 있고 막 정신 못 차리고 그럴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런 종류의 부작용보다는 좀 속이 니글니글하고 갑자기 소화가 안 되고 허트름이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머리가 좀 어지럽고 갑자기 일어났을 때 머리가 핑 돌고 그다음에 뇌가 잘 안 돌아간다. 그러니까 머리가 잘 안 써진다. 기억이 갑자기 안 나고 그런 부작용들이 나타나서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지만 제 몸 안에서는 열심히 싸우고 있다는 그런 증거들이 마구마구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그걸 제가 매번 가족들한테 막 불안하게 지금 나 이래, 지금 나 너무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진 않고요. 그때그때 제가 그냥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결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조금의 부작용이 나타났을 때 너무 놀라지 마시고 또 이런 부작용이 있었구나 라고 노트에 적어 놓으시면 나중에 교수님한테 이런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하셔서 좀 해결점을 찾는 방향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교수님은 사실은 얘기하지 않으면 절대 모르잖아요. 교수님 만나는 시간이 진짜 길어야 5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수첩에 적어놓고 궁금한 점 표시해놓고 임팩트 있게 물어보셔서 그 짧은 대화 속에서 교수님과의 충분한 그 진료가 이루어지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병원을 가는 것이 내가 사지 멀쩡하고 내가 힘든 것이 없는데 혼자 가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항상 남편과 같이 병원을 가는 그런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이유가 어느 순간에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모르고 교수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놓칠 때도 있고 또 항상 매번 하던 일인데 되게 낯설 때가 있어요. 되게 당황하거든요. 그럼 옆에 보호자가 있으면은 이제 챙겨주실 수가 있겠죠. 스탠바이 해놓는 사람이라고 옆에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보호자님은 또 옆에 있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교수님이 얘기하시는 것도 좀 잘 필기해 놓으시고 이런 거 지금 너무 많이 힘들어 한다, 그런 고충도 놓치는 것이 있으면 또 얘기해서 환우가 직접 말을 못하는 그런 고민들을 보호자분들이 풀어주시는 것도 방법이고, 또 아까 말했듯이 그 항암날이 가장 컨디션이 좋은 날이잖아요. 그래서 그날은 뭘 좀 맛있는 걸 먹을까, 우리 어떤 몸보신을 할까, 그런 계획도 잘 세우셔서 맛있는 한 끼 식사도 같이 드시는 거를 정말 추천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제 암 판정을 받고 항암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분들에게 제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서 오늘 영상을 찍어봤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항암제는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한 약이지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만든 약은 아니니까 용기 내시고 희망 잃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항암제가 내 몸에 들어가서 나의 모든 세포들이 다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게끔 만들어 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계획된 그 항암을 잘 이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하나하나 부작용들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지에만 집중을 하다 보면 그 시간이 온전히 잘 지나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